여러분은 배우자를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파트너의 상실은 여러분을 공허하고 방향감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상실 후에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어려운 여정을 헤쳐나간 세 사람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와 그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상실 후에도 희망과 독립,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박지원 씨는 인생은 기차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여정의 일부분만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멋진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정 내내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도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평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파트너들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집은 텅 비어 마치 삶의 지지대를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시간은 누구를 위해 멈추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자신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3명의 경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중년과 노년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떠난다면 3가지를 거부해야 후년에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후년이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기,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사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상실감은 깊고 추억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깊은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67세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상실과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67세에 남편을 잃고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미영 씨가 절망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재발견하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빠져보겠습니다. 67세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4세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난 직후를 떠올리면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당시 저는 마치 걸어 다니는 시체 같았어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죠. 여러 번 그를 따라가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자주 울면서 잠들었고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이제는 혼자만 누워있는 넓은 더블 베드를 바라보며 슬퍼했어요. 슬픔을 느끼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옛 사진들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버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눈물로는 그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슬퍼하기보다는 잘 살아가면서 그가 저 세상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미영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삶과 죽음의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떠난 이는 가고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행복했고 추억이 아무리 달콤했더라도 항상 과거에 머물며 현재의 아름다움과 미래의 희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을 보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떠난 배우자를 편안히 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자신을 위로하고 건강을 잘 돌보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세요. 슬픔에 압도되지 마세요. 천천히 마음가짐을 조정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자립적이고 강한 삶을 살아가세요. 기운을 내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세요. 공원을 산책하고 거리를 걸어 다니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아함과 지혜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오래된 와인을 음미하듯 끝없는 인생을 음미하며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세요. 외로울 때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외롭더라도 후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평생의 파트너를 잃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논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녀의 경험은 슬픔이 나이, 배경, 문화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며 인간의 공통된 경험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둘째, 김미영 씨가 절망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중대한 상실 후에도 재건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기쁨과 성취감을 포함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더욱이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깊은 슬픔의 시기에 자기 관리와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웰빙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김미영 씨가 건강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로 한 결정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지원을 구하며 다시 삶을 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의 힘과 치유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김미영 씨는 옛 사진을 보고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긍정적인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이 행동은 상실에 대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면서도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씨의 경험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슬퍼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새로운 행복과 목적의 원천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균형은 깊은 상실을 경험한 후에도 충만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자기 관리의 중요성, 추억의 치유력, 과거를 기리는 것과 미래를 포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필요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녀의 여정은 슬픔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여러분은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부모의 삶이 어떨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그들은 위안과 행복을 찾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심적 고통으로 이어질까요? 우리의 이야기에서 65세 미망인 이순자 씨는 딸과 끼에 살다가 혼자 살기로 결심한 가슴 아픈 여정을 공유합니다. 그녀의 경험은 황금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있어 독립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보시고 때로는 자신이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보세요. 65세 이순자 씨의 경험. 65세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러 해 동안 딸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다시 혼자 살고 있죠.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지원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너를 어릴 때 키웠으니 너는 나를 노년에 보살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친 후에 돌아온 것은 점점 커지는 경멸이었어요. 처음에 남편과 저는 둘 다 은퇴자였어요. 혼자 살 생각은 하지 않았죠. 우리가 함께 늙어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이 남편을 데려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때 딸이 막 손자를 낳았고 사위가 저를 데려와 함께 살자고 했어요. 은퇴하고 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조언과 위로에 감사했죠. 손자를 보면서 남편의 환생이라고 여겼어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손자에게 쏟았죠. 딸의 집에서 집안일을 도왔고요. 처음에는 딸과 사위가 매달 생활비를 좀 주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어요. 손자가 자라면서 제 연금으로는 내 식구의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이 얘기를 딸에게 여러 번 했지만
그녀는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가끔 돈을 좀 주긴 했지만 대부분 잊은 척했죠. 노인들은 말이 많고 함께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요. 때로는 딸이 검소하게 살 줄 모르고 매일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비상금도 모으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딸과 사위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키우게 하는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규율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에 간극이 생겼어요. 그들은 저에게 점점 덜 공손하고 존중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딸의 집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니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저를 그리워할 거라고 했지만 명백히 기뻐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그들에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손자가 어릴 때는 제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외롭고 무료했어요. 더 이상 바쁘지 않았고 생활은 단순해졌지만 정서적 지지 없이 공허하고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제 관심사를 다시 발견하고 서예와 그림 수업에 참여하고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해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몇 사귀었어요. 이제 제 일상은 충만해요. 돈, 여가, 자유가 있는 삶이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랫동안 갈망했던 이상적인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침내 제가 원하던 은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황금기의 독립성과 자립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어레인지먼트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순자 씨의 경험은 노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강조합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 살면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돈, 자녀 양육, 일상 습관에 대한 다른 견해가 어떻게 긴장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족들은 종종 독립에 대한 욕구와 친숙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충돌하는 비슷한 전에 직면합니다. 둘째, 부담이 된다는 느낌은 정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딸의 가족을 위해 수년간 헌신한 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원망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는 노인 부모들에게 무가치함과 우울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특히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 성취감을 찾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순자 씨는 결국 고독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취미를 다시 찾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는 개인적 관심사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충만한 은퇴 생활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복지관,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서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찾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노인 부모들에게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독립성이 종종 더 큰 행복과 성취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더 만족스럽고 품위 있는 은퇴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 추구와 독립이 근본적 가치인 한국 문화에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가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섣불리 새 파트너를 찾거나 재혼하지 않기. 여러분은 노년기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2세의 박영희 씨는 첫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과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황금기의 재혼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의 교훈이 됩니다. 박영희 씨의 여정을 통해 노년기 재혼의 위험과 현실을 탐구해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62세 박영희 씨의 경험. 62세 박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번의 결혼을 겪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제가 53세 때 세상을 떠났고 3년 후에 재혼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어요. 두 번째 결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프고 화가 나요. 제 경험을 공유해서 50대에 재혼을 고려하는 다른 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50세에 은퇴했을 때 남편이 은퇴한 후 함께 여행하며 그동안 못한 시간을 보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은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떠난 후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아들은 제가 너무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걱정했어요. 저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제 기분 전환시키려고 노인여행 동호회에 등록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댄스와 시 낭송 수업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두 번째 남편인 김철수 씨를 만났죠. 처음에는 그냥 지인이었어요.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삐끗했는데 김철수 씨가 즉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수업에 갈 수 없었지만 그는 매일 집으로 와서 저를 돌봐주었죠. 점점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2개월 후 김철수 씨가 청혼했어요. 저를 좋아한다며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죠. 저는 기뻤지만 바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상의해보겠다고 했죠.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김철수 씨의 가족을 만나보고 어떤 사람들인지 보자고 제안했어요. 김철수 씨도 흔쾌히 동의했죠. 그날 밤 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 후 아들이 조언하길 좀 더 관찰해보고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어요. 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김철수 씨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그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제가 집안일을 다 했지만 개의치 않았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갈등은 3명의 오랜 친구들이 저를 여행에 초대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지만 김철수 씨는 불쾌해했어요. 제가 가면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느꼈죠. 제가 가사 도우미로 고용된 건가요? 그날 우리는 격렬하게 다퉜고 그는 상처 주는 말들을 했어요. 집안일 없이는 제가 쓸모없다고 암시하는 말이었죠.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 의심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김철수 씨의 아들이 이혼하면서 손자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처음에는 제 손자처럼 돌봤지만 그 아이는 버릇없고 음식을 가리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를 썼어요. 며칠 후 저는 감당할 수 없었죠. 김철수 씨와 이야기해서 그의 아들이 손자를 데려가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넌 내 손자의 어머니가 아니니까 간섭하지 마. 네가 못하겠으면 빠져 라고 말했죠. 저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드디어 이 나이에 재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어요. 새 파트너의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몇 달을 참다가 결국 이혼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이혼 절차는 순조로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느니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노년기에 재혼의 도전과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나이 든 후에 삶을 섞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노년의 재혼은 종종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깊이 뿌리 박힌 습관과 관점을 포함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달리 나이 든 개인들은 새로운 파트너의 생활 방식과 기대에 적응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는 김철수 씨와 가사 분담과 여행 계획에 대해 충돌했을 때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파트너의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자녀들과 손주들은 이미 확립된 루틴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배우자가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의 경우 김철수 씨의 아들과 손자가 그녀의 새로운 결혼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더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인정과 협조 부족은 긴장과 원망의 환경을 만들어 결혼이 번창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준비도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의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군가를 빨리 동반자 관계를 찾도록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두름은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가 아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김철수 씨와 빨리 결혼하기로 한 결정은 결국 실망과 또 다른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서적 치유와 자신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신중한 평가는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재혼에서는 재정적, 법적 복잡성이 흔합니다. 상속, 의료 결정, 자산 분할과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이런 측면들을 깊이 다루지 않지만 노년의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동반자 관계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박영희 씨의 경험은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한 고려와 철저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도전을 이해하면 개인들이 더 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잃은 후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된 슬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새로운 관계로의 서두름을 피함으로써 다시 기쁨과 성취감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의 독립성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향해 나아가세요. 이러한 단계들은 여러분이 치유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소중하고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웰빙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중대한 상실 후에도 번창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 이순자 씨,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슬픔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회복력과 자기 관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을 찾는 데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 들어감에 대한 유법까지 좋은 점. 우리는 노화와 은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고 다른 인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늙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은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 요건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어떻게 공감하는지 또는 제가 놓친 것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증거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 더 개방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태도로 노년기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견해와 행동의 이분법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실용적인 예는 20대 남성 2명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50대 초반의 한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체육관 회원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합니다.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의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내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진정한 나 자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더 단호할 수 있고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며 실수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성을 갖고 글을 쓰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사랑하고 제 포트폴리오 인생을 사랑합니다. 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게 맞지 않았던 일의 유형, 과제,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환경을 압니다. 소음과 방해가 있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항상 숙고 없이 최선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고객들을 감사히 여깁니다. 과거에 외부 소음 속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 필요를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내 판단과 직감을 신뢰합니다.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아니요라고 말하고 옳다고 느껴지면 도전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논리적이어야 하고 사실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아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에 충실함으로써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증과 고통에 대해 불평하고 노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미해온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저는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주름과 흔들리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20살 이상 젊은 사람들이나 외모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유명인들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우리의 모든 주름은 잘 살아온 인생의 흔적입니다. 저는 제 나이에 맞게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60대 이상이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제게는 12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걱정하는 것보다 삶을 살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혜. 앞서 언급했지만 이것은 별도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많은 것을 배웠고 계속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공유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과 정서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 더 사려 깊고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60세는 새로운 시작인가 아니면 쇠퇴의 단계인가? 50세는 중요한 전 환점처럼 보였지. 저는 여전히 활동적이었고 모험적인 여행을 시작했으며 일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년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60세는 더 큰 이정표입니다. 저는 80세가 늙었다고 생각하므로 그것은 20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20년이 남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건강이 악화되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무릎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관절염은 아니지만 춤을 추면서 많이 비틀어서 무릎 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나푸르나 서킷을 걷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TV에서 베어 그릴스와 함께 섬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일들이요. 관심이 있다면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있고 아마도 TV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전이었다면 환상적인 도전이었을 텐데 왜 전에는 지원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때때로 그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일부를 잃었고 체육관에서 등과 무릎을 주의해야 하지만 20kg면 캐틀벨을 들어올릴 수 있고 양손에 8kg 덤벨로 이두근 컬을 할 수 있으며 1분 동안 3번 플랭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수준이며 제게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여 제가 누구인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던 제 안에 숨겨진 부분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이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싱글일 때 친구를 사귀는 것이 훨씬 쉽더라고요. 제 여자친구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제 열정이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더 자주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더 집중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멋집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경청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개입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서 배우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발견의 여정 중에 있고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5살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몸은 살아왔고 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서 행복해 보입니다. 1kg 더 빼고 나서 새 속옷을 살 거라고 기다린다면 과연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샀고 매일 입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은퇴를 모든 형태로 고려하는 이 인생의 단계는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맞춰가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나이 들어감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점 중 하나는 제 마음을 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사에 맞춰 적응하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주며 더 많은 일에 예라고 말하고 늦게까지 일하며 일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모두 경력에 초점을 맞추고 승진하고 싶어서였죠. 1985년 아이를 낳고 3개월 안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심지어 출산 휴가 중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경력이 침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승진 기회가 있고 나이 들어감의 이점인 지혜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행동의 장기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이죠.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으면 혼자 행사에 갈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질문할 것입니다. 제 권리를 위해 일어설 것이고 불평할 것입니다. 비록 미묘하고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나요? 점심, 파티에 초대하거나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하면 가고 싶다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것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친구나 파트너가 뭔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단계를 거쳐야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던 젊은 시절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 후반과 60대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강력한 인생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입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 박사 연구의 일부에서 50대와 60대의 환경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은 종종 젊은 시절에 C&D 핵무기 철폐 운동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는 것은 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제게 이는 또한 회색 머리를 받아들이고 얼굴의 주름과 선에 대해 덜 걱정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잘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니까요. 나이 들어감의 20가지 이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더 회복력이 생기,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덜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고 더 큰 성숙함으로 좌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 향상,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지식과 인생 경험이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정서 지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더 깊은 연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연에서 위안과 연결을 찾게 되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야외 활동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또래 압력 감소,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기대와 또래 압력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우리의 가치관과 더 밀접하게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관용의 증가,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더 인내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받아들이게 되어 더 조화롭고 이해심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덜 구속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더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개인적 성장과 지적 자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할 기회,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와 열정을 발견하고 추구할 시간과 기회가 생깁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증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복과 우리가 맺은 관계에 대해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성을 위한 더 많은 여가 시간, 은퇴나 줄어든 업무로 인해 우리는 자기 성찰과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유산 만들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는 데 더 집중하게 되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질주의 감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 나이 든 개인들은 멘토와 롤모델로서 젊은 개인들의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만족.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평생의 경험과 개인적 성장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관력 향상.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강한 직관력을 발달시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세계 사건에 대한 더 넓은 시각.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여 세계와 그 발전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지혜 공유. 나이 든 개인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공유할 기회를 가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가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